여러분 안녕하세요, 류입니다. 오늘은 격조사 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격조사 토의 뉘앙스를 모르면 조금 긴가민가한 경우가 바로 니와의 차이점을 구분하는 부분이에요. 니랑 또 전혀 다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나니나니니 아우, 나니나니 또 아우, 이 두 가지 차이 여러분 명확하게 인지를 하시겠어요? 아마 그냥 똑같은 거 아냐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은 어차피 나는 둘 중에 하나만 쓸 거야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둘 사이에는요, 엄연히 뉘앙스 면에서 큰 차이가 존재해요. 그리고 그 차이는 각각의 조사 니와 토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미지와 거기에 딸려오는 의미들에 따라서 그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먼저 나니나니니 아우, 나니나니 또 아우 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미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예문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자, 예문들을 보면 조금 뭔가 애매하죠?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사를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건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니가 헬시를 떠난 화살이 관역에 이렇게 날아가서 콕 박히는 이미지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이미지를 통해서 제가 조사한 니가 가지고 있는 방향의 그런 느낌과 결과의 느낌이 융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려드렸을 건데요. 반대로 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 어떤 뉘앙스,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가장 기본적인 이미지, 고무줄로 대상을 연결해서 고무줄의 이 당기는 힘에 의해서 당겨지는 그런 이미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이미지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예문들의 답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事故で昏睡状態に落ちた友達に会ってきた。今夜友達に혹은友達と会うから、帰りが遅いんだ。お互いの職場の中間地点にある駅で友達と会うことになった.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편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는데요. 이 자연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조사의 그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느낌 때문입니다. 조사 니의 경우에는요, 이미 활시를 떨어서 날아가고 있는 화살이 고정되어 있는 관역에 이렇게 탁 꽂힌다고 하는 결과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런 이미지가 그려지시죠. 반면에 토 같은 경우에는요, 고무줄에 연결된 두 대상이 모두 고무줄의 힘에 의해서 당겨져서 가운데로 탁 모이는 그런 이미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런 이미지 자체가 바로 니 아우와 토 아우의 기본적인 차이입니다. 한쪽만 동작을 수행해서 결과 지점에 도착을 하는가, 아니면은 양쪽 모두가 동작을 행해서 만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본적인 이미지의 차이인데요. 이거를 조금 어렵게 말하면은 조사 니 같은 경우에는 일방향 동작이고요, 조사 토 같은 경우에는 상호 동작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꺼냈던 예문들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1번의 경우 친구는 혼수 상태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불가능하죠. 저만 친구 쪽을 향해서 만나러 가고 있죠. 때문에 이때는 니를 쓰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보여요. 반면에 3번의 경우는 중간 지점에서 친구랑 저랑 회사에서 이렇게 중간 지점으로 둘이 이렇게 와가지고 만나는 거잖아요. 양쪽 모두 만나기 위해서 움직였다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2번의 경우는 어느 쪽을 사용해도 별로 상관이 없지만 뉘앙스가 조금 달라지는 케이스입니다. 서로 어떤 특정 장소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면 둘이 동시에 그 장소로 가야 되니까 토가 되겠지만은, 화자가 만약에 친구 집에 방문해서 만나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니가 조금 더 적절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식의 쓰임에선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와타시 BTS니 아우노요 라고 말을 한다면은 BTS와의 이런 사인회 같은 곳에 내가 만나러 간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지만은 와타시 BTS도 아우노요 라고 하면은 뭔가 모르게 BTS 분들도 나랑 만나기 위해서 뭔가 어떤 행동을 취해준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마치 둘이 서로 상호간에 이렇게 알고 있는 사이라거나 혹은 약간 이런 유대감이 있는 사이, 뭐 미리 약속이 정해진 사이, 그런 식의 약간 미묘한 뉘앙스가 띄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딱 듣는 순간 하는 느낌이 들 수가 있다고 하는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동작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일방향이냐 쌍방향이냐에 따라서 니와 토는 구분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대충 감이 오시나요? 그래서 제가 화살을 쏘는 이미지와 고무줄로 엮어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딱 당겨지는 이미지라고 하는 것을 강조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개념만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개념일 거예요. 저는 여기에다가 몇 가지를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다음 예문들을 한번 봐주실까요? 자, 이 세 가지는 어떨까요? 단순하게 방향성만을 가지고 니와 토의 구분이 완벽하게 될까요? 정답을 한번 먼저 살펴보고 난 다음에 설명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友達と相談してメニューを決める.
彼は経験豊富な友達に相談して意思を固めた。明日、ミョンドンで命の恩人である아이리先生に会う約束をした. 자, 이 세 가지 문장은 이렇게 적어야지 조금 더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는데요. 이때 이 자연스러움을 결정하는 요인은 방향성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바로 문장의 주체와 상대방과의 심리적인 밸런스 차이라고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해요. 무슨 의미냐? 마음속에 저울이 있어가지고 문장의 주체, 즉 와라던가 가가 붙는 대상이 더 무거운가, 동작의 대상, 즉 니라던가 토가 붙는 대상이 더 무거운가, 이 심리적인 저울 속에서의 밸런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조사 니를 사용할 때 이미지가 화살이 관역에 꽂히는 이미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날아가는 화살보다 우리가 활을 쏘면서 심리적으로 더 집중해서 보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고정이 되어 있는 관역의 존재예요. 이것처럼 심리적인 저울에서 대상이 동작의 주체보다 더 무거울 때에는 마치 그 대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활을 쏠 때 관역을 보는 것처럼 집중해서 보고 더 무겁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조사 니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2번과 3번 문장은 바로 이런 식으로 나온 경우예요. 경험이 풍부한 친구는 상담할 때는 나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존재이고, 선생님에 대한 인식도 나보다는 심리적으로 더 대단하고 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토보다는 니를 써야지 훨씬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돼요. 그렇다면은 니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간략화시켜서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드는 의문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다시금 세 가지 예문이 나왔습니다. 자, 머리가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하시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중요도라던가 심리적인 밸런스라던가 방향성 두 개를 다 생각하면서 말하면 어떤 식으로 돼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 건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토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예요. 이와는 반대로 동작의 주체가 대상보다 마음속에 있는 심리적인 저울 위에서 더 무겁거나 비슷할 때 사용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와는 반대적인 개념이라는 건데요. 이 부분은 토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시면 알기 쉬운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의 양손이 고무줄로 이렇게 묶여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한쪽 손만 이렇게 쭉 잡아당겨 가지고 움직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한쪽 손만 움직이면은요, 여러분들의 의식이라던가 힘은 움직이고 있는 주체가 되는 이 손에 훨씬 더 많이 집중하게 되고 좀 더 힘을 많이 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고무줄의 힘 자체는 양쪽 손에 모두 작용해서 가운데로 모으게 만들려고 하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양쪽에다 힘이 좀 들어가기는 하지만은 움직이고 있는 주체 쪽에 조금 더 의식이 집중되는, 내 마음속의 심리적인 밸런스가 좀 더 무겁게 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 같은 경우에는요, 마음속의 심리적인 밸런스 상태에서 동작의 주체 쪽이 동작의 대상보다는 조금 더 무겁거나 혹은 비슷할 때 사용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예문의 정답을 보셔야지 더 알기 쉬우시겠죠? 예문의 정답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急いで走っていたバイクが運転中のトラックに혹은トラックとぶつかった。運転中のトラックが、反対側から来るバイクとぶつかった。急いで走っていたバイクが信号待ち中のトラックにぶつかった.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쓰셔야지, 니와 토를 구분해서 쓰셔야지 좀 더 자연스러운 문장이 있는가 하면은 니를 써도 토를 써도 부자연스럽지 않은 문장들이 있습니다. 자, 머리가 조금 복잡해지셨을 건데요.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니와 토의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이 문장들의 정답이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생각하셔야 될 거는 심리적인 밸런스의 문제겠죠. 오토바이와 트럭을 일반적으로 봤을 때 트럭 쪽이 훨씬 더 심리적으로 집중이 되고 강력하고 임팩트가 있는 존재예요. 심리적인 밸런스가 트럭 쪽이 좀 더 기울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처럼 트럭 쪽이 동작의 주체, 즉 와라던가 가 같은 조사가 붙는 주체인 경우에는요, 토를 쓰는 편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1번의 경우에는요, 관점의 차이가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심리적인 밸런스 쪽에 좀 더 의식을 집중해가지고 작은 것, 좀 더 작아 보이는 것이 큰 것이랑 부딪혔다라고 하는 개념을 좀 더 뉘앙스를 띄게 만들려면은 니를 사용하는 편이 조금 더 적절하고요. 두 개가 와서 부딪혔어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할 때는 토가 조금 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니로 사용해도 되고 토로 사용해도 되지만은 이 문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는 조금 있는 그런 문장이 될 거예요. 또 3번 같은 경우에는 동작 자체도 일방향성이고 주체 자체도 되게 작은 것이 큰 것에 부딪혔기 때문에 조사 니를 써야지 많이 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조사 니와 토를 구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개념이 필요합니다. 바로 물리적으로 한쪽만 움직이느냐 양쪽이 움직이는가 라고 하는 물리적 방향성의 개념과 심리적인 저울상에서 동작의 주체 쪽이 기우는가 혹은 동작의 대상 쪽으로 심리적인 저울이 더 기우는가 라고 하는 심리적인 밸런스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이 관여를 해요. 자, 굉장히 복잡하죠?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 심리적인 밸런스라는 부분 그리고 물리적인 방향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그것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기본 이미지를 딱 떠올리시면서 문장을 보고 문장을 말하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말을 하게 되실 거예요. 자연스럽게 뉘앙스가 익혀지게 되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이런 뉘앙스적인 부분을 잘 이해하고 구분해서 쓰셔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래처 사장님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심리적 밸런스를 내 쪽에 좀 더 높게 두는 듯한 표현을 쓴다던가, 그게 아니라면은 사장님과 내가 동시에 움직여서 만난다고 하는 듯이 이야기를 해버려가지고 마치 약속이 잡힌 것처럼 이야기를 해버린다거나 라고 하는 그런 미묘한 뉘앙스적인 차이로 인해가지고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그 오해가 굉장히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메일을 쓴다거나 혹은 문장을 쓴다거나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자연스러운 일본어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미지적인 부분을 잘 알고 계셔야지만이 고급 단계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해요. 자, 오늘은 여기서 끝을 낼 것인데요. 조금 길었죠? 다음 시간에는 나니나니니 나르, 나니나니 또 나르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표현이 어떤 식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해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때에도 물론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해요.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